우리는 한문 문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한문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어와는 또 다릅니다.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도 잘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중국인들은 한문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인도 잘 모르는 한문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한자는 한나라 시대의 문자라는 뜻인데 한나라 시대에 와서 지금의 한자 모양이 갖춰져서 한자 한문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한문은 중국어와는 그래서 다릅니다. 일단 모양부터가 다르고 한문과 중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고 문법 체계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새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은 고대 중국어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와는 달라서 중국어가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어를 한다고 한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의 중국인에게 한문을 보여주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대 중국어인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전부터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들은 한문을 차용해서 기록해 왔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글의 역사는 한자 한문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은 채 한문을 사용하였다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마저도 비주류 문자 취급을 받아왔고 여전히 공식 문자나 한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문이 폐지되고 한글이 공식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한글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5000년 중에서 4900년이 한자가 주류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는 한자와 한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어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도 대부분 한자입니다. 일상생활과 학습, 직업, 업무에 그 문해력에 크게 좌우하는 것이 한자어인 셈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한자와 한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자,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어렵게 습득을 했습니다. 즉, 수백 번 익힘으로써 물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쁜 시대에 그때의 학습 방식만으로는 한문을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문법부터 익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들은 지금의 문법처럼 품사나 성분을 세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사, 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어조사인 허사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기가 매우 어려웠지요. 부분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100번을 읽어서 비로소 이 어조사인 허사가 통해야 물리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한문 품사에 있어서 통일된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 한문 학자들도 대략 10개 정도 품사를 각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서 한문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적어도 기본 문법은 알아야 문장 해석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초심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문 문법 강좌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치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치문, 사람은 누구나 그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서 살펴본 많은 문장에서 강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장에서 강조를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또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말에 동조하도록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강조 방법 중에 말이나 글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도치라고 말합니다. 이 도치문. 자, 즉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문장의 앞쪽에 내세움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도치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의 순서에다가 이 변화를 준 것이죠. 그래갖고 앞과 뒤가 바뀌어지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더욱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문장. 이것이 바로 도치문이다. 이렇게 문장의 순서가 바뀌는 도치는 어떤 문장에서 주로 일어나느냐 하면 의문문이라든가 부정문이라든가 감탄문 이런 데서 이제 도치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자, 먼저 그러면 의문문에서 일어나는 도치 한번 살펴볼까요? 예문을 들어서 살펴보죠. 수제 개삼성이라. 수 누구 수자, 제자는 어조사 제자지요. 누구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삼성이라. 계승한다는 개자요. 이을 개자. 삼성을 이을 자, 계승할 자가 그런 뜻이요. 개삼성. 삼성이라는 목적어가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가 삼성을 계승할 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을 계승할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대할 것을 누구인가를 먼저 내세운 거예요. 누구인가 삼성을 계승. 여기서 말하는 삼성은 우, 주공, 공자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라는 것은 하나라의 세운 임금이 우임금이죠. 이 사람은 이 임금은 요순시대 순임금이 우임금을 세웠는데 이 우임금이 황하치수를 잘했기 때문에 세웠어요. 그래서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 중에서 두 번째는 주공이 있는데 주공은 주나라 문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무왕으로서 주나라를 이어받았죠. 그리고 주공은 노나라의 제후로 봉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거기 다스린 주공인데 마찬가지로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 할까 이런 제후가 바로 주공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자. 공자는 누구나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성 세 사람은 성인이란 뜻이에요. 우임금, 그 다음에 주공, 그다음에 공자. 그러니까 누구인가 아주 불특정인 누구를 나타내는 숫자를 먼저 누구 숫자를 맨 앞에 놓고 또 감탄의 느낌을 가진 문장 종교로사인 제자를 그 다음에 딱 결합을 시켜가지고 누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치 다시 말해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강조를 안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보통 평서문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문장은 또 제가 앞에 나갈 리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삼성을 먼저 하고 개삼성자 여기다 놈자자 하나를 더 붙여놓으면 뜻이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개삼성자 수제 이렇게 쓰면 돼요. 예, 삼성을 잇는 자가 누구인가 이러면 보통 강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되는데 이 누구인가를 앞에다 내놨기 때문에 훨씬 이 도치를 통해서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자, 도치문 특색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문을 더 봅시다. 하제 갑이더라. 하제 갑이더라 했는데 여기서 하 누구 하자지요. 의문부사 하. 예, 하 혹은 누구 혹은 무엇이란 뜻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는 이제 어조사 의문사로 쓸 때,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가
하제 과비도라. 자, 과는 여기서는 자랑할 가짜인데 또 아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첨하고 이 비는 도울 비자지만 빌붙다, 어디에 빌붙어서 아첨하는 것을, 그래서 아주 과비라고 그러면은 비굴하게 그 남이 하라는 대로 뭐 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과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리도자, 그러니까 저 무리들이 과비하다 그 말은 굽실거린다 말, 굽실거리는 저 사람들. 근데 이것은 도치법을 썼기 때문에 이건 감탄사 비슷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굽실거리는 저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문부사인 하는 이럴 때 기본적으로 그 문장을 의문형으로 이끄는 구실을 하죠. 무엇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종결어 조사인 그 제자하고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문장의 앞에다 갖다 탁 도치를 시켜놓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천지망아 아하도이라. 자, 천지망아, 천지가 하늘, 천지가 하늘이, 그래갖고 여기 지자는 갈지자는 주격조사로 썼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망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피동형으로서 하늘이 망하게 했어요.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아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했다고 그래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보니까, 하도이라. 내가, 무엇하러, 건널 도자, 건너겠는가, 위자라는, 하다 뜻이 때문에 건너는 행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건너겠는가, 이런 뜻이 됩니다. 천지망아, 하도이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강을 건너게 했는가. 여기서도 하도이는 여기서 위가 있기 때문에 망하게 했다라는 피동형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건넌다는 것을 여기서 건너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기 위해서 하위로 쓸 것을 하도이라고 도자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쓴다 같으면 도하위가 하위가 맨 뒤로 가야 돼요. 그런데 도자를 하하고 위자 중간다 넣어가지고 강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장들이 바로 이제 도치법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는데 내가 무엇하러 강을 건너게 하는가, 이것도 이제 그 항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 항우가 그 강동 지방으로 가자고 부하가 배를 대놨는데 그걸 내가 강동 가보았댔자, 강동 자식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다 죽이고 나서 그 부형들을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보겠느냐, 면목이 없어, 그 부끄러워서 나 못 보겠다, 나는 여기서 자결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부하한테 내가 너한테 덕을 베풀겠다. 내 목이 천금과 만호의 그 영지를 걸었던 현상금으로 걸려 있으니까 내 목을 갖다가 네가 갖다 바쳐라, 나 죽은 뒤에. 그러면 네가 너한테 그것이 덕을 베푼 거 아니냐. 그러고 거기서 목을 내놓고 자살을 한 겁니다. 자, 이 참 비장한 대목이 바로 천지망아 하도이라. 이러니까 여기서 도치법을 안 쓸 수가 없죠. 하늘이 나를 망하겠는데 내가 무엇하러 강을 건너가겠는가. 이 건넌다는 것을 또 강조하겠어. 하이란 도하이 있을 것을 하도이, 그러고 하하고 위자 사이에다 도자를 탁 끼워 넣는 거예요. 자, 이 한문이 어떻게 보면은 참 짓는 글이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